에서 자연을 바라보고 건축이라든가 공간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최대한 영향과 미치는 그런 영향 요인들을 최소화시키겠다. 그런 면에서 그런 방법적인 면으로 환경론을 이제 바라본다는 입장이게 되겠고요.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주로 이제 보게 되는 내용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 안에서 인간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관계, 즉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히 중요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커뮤니티 혹은 공동체, 그러니까 자연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개인에 의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접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이용하는 방안, 공동체 커뮤니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안에서 도시공간 안에서의 어떤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개념들, 그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기본적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네, 방금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인간 중심적 관점의 목적에서는 평등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인간 생활 환경의 쾌적성과 자연 환경의 어떤 특성들을 향상시켜 가지고 환경과 인간이 공생하는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본 주거 단지의 특징들을 좀 보면은 주로 이제 주거 단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커뮤니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용도 복합, 직주 근접, 직장과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 근접한 그런 공간 계획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용도 복합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부분이겠죠.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개념이라든가 이제 그런 개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좋겠고요. 개별 건물 주거 유닛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전반적인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 특히 이제 공원이라든가 자연 자원의 접근성을 높여서 그런 개념들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존 도시 문화의 컨텍스트를 또한 존중하고 있다. 도시 내 공간을 재개발하여 외곽의 자연 녹지를 보존하는 그런 개념 또한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접근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 관점에서 볼 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례가 이 영국에 있는 밀레니엄 빌리지입니다. 그린위치 지역에 있는데요. 여기도 도시 재생을 통해서 사실은 개발된 지역이에요. 2002년도에 조성이 되게 되는데요. 특히 중요하게 강조된 부분이 그린 보행로, 가변형의 평면, 그리고 단지 내에 있는 건축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인면의 다양성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용한 것이라든가, 그리고 그 안에 보행 통로, 그리고 생태적인 공간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밀레니엄 빌리지를 인간 중심적 접근을 통한 사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기법들을 적용하고 그린 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공공의 오픈 스페이스. 여러분들 그 공공의 오픈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 주거단지 내에서 여러 오픈 스페이스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일어나고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 그건 아주 1차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오픈 스페이스를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지에, 예를 들어서 주거단지 경우에는 그 단지의 환경적인 질의 차이가 사실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건물의 디자인이라든가 재료, 물과 에너지의 보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밀도 있게 우리가 적용을 시킨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이런 수공간 같은 부분들은 실제 늪과 같은 그런 생태적인 수공간으로 사실은 유지가 되고 있던 지역을 좀 더 고관리를 통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실제로 생활용수들을 비롯해서 이제 우수를 모아서 생활용수로 활용한다 되어 있는데, 생활용수로 활용한다던가 중수 그리고 제2용수 같은 것들 활용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또 논의되고 있죠. 단지 내 혹은 개별 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청소용수라든가 생활용수 같은 것들, 주로 이제 보통 이제 화장실 청소용수, 단지 외부 공간의 청소용수 같은 걸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중수의 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수라는 거는 우리가 뭐 식수라든가 그런 물이 아니라 우수가 떨어져 가지고 건물에 혹은 외부 공간에 모여져서 떨어져서 그게 지하 건물 내부의 여러 시설들이라든가 도시 공간 같은 경우는 외부 공간에 인프라 시설을 통해서 그 물을 모으는 거예요. 관로를 통해서 모아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단지에 열선 효과를 갖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 물을 끌어다가 다시 재이용수로 활용한다던가, 이제 그런 순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동의 이제 외부 공간 같은 경우도 실제로 밋밋한 어떤 인면의 설계가 아니라 발코니 같은 것들을 이제 돌출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강조시키는 부분이죠. 그리고 색채라든가, 특히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이 어반 빌리지 같은 경우는, 밀레니엄 빌리지 같은 경우는 거의 중밀도 정도 수준의 층고를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그 층이 주동의 어떤 스카이라인 계획 자체가 단조롭지 않고 좀 리듬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부 도출된 그런 층수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특징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동의 형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는 주동의 형태와 오른쪽에 보이는 주동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디자인적인 단순히 그런 것들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차형계획 같은 것들이, 세부적인 임명계획들을 들여다보면은 차형계획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막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바람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열어줘서 자연환기가 될 수 있게 한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을 적극적으로 실제 디자인에 반영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디자인을 얘기할 때 실제로 기능적으로도 그런 디자인들이 어떤 환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은 좀 중요하게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과거에는 정성적인 입장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되고 했다라면은, 지금은 실제로 환경성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적인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량적으로 그런 특징들을 분석을 해서 시기에 따라서, 일조에 따라서 받게 되는 일조의 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정량화시킨 분석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로 뽑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내부에 있는 여러 보행 통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밋밋한 그런 보행 통로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휴먼 스케일에 가까운 규모와 스케일, 그리고 동선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 간의 관계 증진을 좀 더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려고 한 노력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단지입니다. 자, 다음은 독일 포츠담에 있는 사례인데요. 키스타 이거펠트라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단지예요. 여기도 역시 중저밀도의 그 단지로 이제 개발된 지역인데요. 보통 이제 독일의 어떤 쾌적한 주거단지를 보여줄 때 항상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꽤 됐어요. 건축 연도는. 91년도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91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분당, 일산, 판교 같은 실제로 이제 그런 일기 신도시가 한참 조성되던 시기인데요. 독일에서는 이와 같은 중저밀도의 주거단지가 사실은 만들어졌고요. 이 러크레어
같은 경우는 레온 크레어라는 이름이 동일인이죠. 두 사람이 형제예요. 근데 이제 두 사람 전부 다 사실은 이제 유형학적 설계를 하는 도시 설계가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 도시 설계 부분을 이제 러크레어가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 베를린에서 24km 정도 사실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2,800세대 정도가 거주하는 규모인데요. 유치원과 2개의 학교, 1개의 교회, 시니어센터
여러분 잠시만요. 컴퓨터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 채팅창에다 올린 바와 같이 지금 컴퓨터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요.